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대체 왜 내 삶에만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자꾸 반복될까? 하고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어떻게 심오한 삶의 지혜로 연결되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상님 산소에 잔디가 죽어가는 것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철학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해설을 다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바로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만약에 조상님 산소에 갔는데 잔디가 계속 죽고 흙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까요? 한국인이라면 아마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아이고, 집안에 무슨 큰 우환이 생기려나? 조상님이 단단히 노하셨나? 하면서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정말 깊은 불안감을 건드리는 문제죠.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무당을 찾고 구술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진실은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잔디가 죽는 이유는 조상님이 화가 나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 땅의 흙성질이 잔디랑 안 맞거나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토양 전문가나 지질학자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산소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미신이 아닌 과학의 관점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잔디가 죽거나 벗겨질 때 을의 정성 부족을 탓해왔죠. 하지만 과학적 팩트는 이렇습니다. 흙의 성질이 안 맞거나 처음에 시공할 때 흙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땅은 그냥 둬도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어떤 땅은 아주 꼼꼼하게 다져야만 풀이 겨우 뿌리를 내리거든요. 땅마다 환경과 기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묘지에 문제 생겼다고 무속인 찾아가서 큰돈 쓰지 마시고 흙 전문가를 고용해서 알맞은 흙을 덮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정말 뼈를 때리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턱대고 제사 지내거나 구슬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가 그저 잔디 좀 고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도 모른 채 두려움에 쫓겨서 맹목적으로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춰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두 번째 주제, 고난은 우리를 가르친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고난, 참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단어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고난을 공부의 줄이라고 새롭게 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괴롭히려고 세상이 던지는 쓸데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떨어질 때 세상이 이제 그만 깨어나 하고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학교인 겁니다. 일이 왜 일어났는지 깨닫고 지식을 얻고 마침내 나만의 단단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유독 병원에 자주 가거나 인간관계에서 매번 똑같은 이유로 갈등이 생기거나 번번이 사기를 당하는 분들, 혹은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앞서 말한 묘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 분들,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이 운이 없거나 저주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제 외부 환경 탓은 그만두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삶의 원리를 배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매섭게 흔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딱 세 단계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도망치지 말고 그 반복되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둘째, 내면을 돌아보고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셋째,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나만의 뚜렷한 기준과 분별력을 만드세요.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 본 사람은 밖에서 누가 호랑이 무섭다고 겁을 줘도 절대 흔들리지 않잖아요. 지식으로 무장하면 세상의 얕은 말들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죠.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맹목적으로 따라왔던 전통, 제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거 들으시면 약간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조상님들이 제사 지내라고 하신 게 진짜로 배가 고파서 밥 좀 달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리는 게 돌아가신 분들 허기를 달래는 거라고 고지곳대로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오래된 전통의 진짜 역사적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과거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기일에는 꼭 다 같이 모여라 하셨던 유언은요, 사실 가족들을 강제로라도 한데 모으기 위한 아주 기발하고 실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서로 묻고
형식 안의 우애를 다지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끈끈하게 지켜내게 하려는 엄청난 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화려한 제사상을 차리는 것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건 가족끼리 화목하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이 평소에도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지혜롭게 잘 살고 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100% 달성하신 거예요. 조상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엄청난 제사상이 아니라 후손들이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 자체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주제네요. 내 주변 환경이 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이 변할 때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변화는 환경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이지 절대 불길한 저주가 아닙니다. 늘 조용하던 산소 옆에 갑자기 벤치가 생기거나 낯선 건물들이 막 들어선다고 해서 터가 안 좋아졌네 하고 찜찜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땅이 가진 시대적인 역할이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있다는 아주 당연한 뜻일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변화를 막을 수도 없는데 계속 과거에 집착하면서 환경 탓하고 찜찜해하는 건 그저 두려움과 불안일 뿐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땅과 우리의 인연이 다했구나 하고 그 신호를 쿨하게 읽어냅니다. 그리고 억지로 버티는 대신 가족들과 차분하게 모여서 이장이나 정리를 논의하는 거죠. 세상 모든 땅은 시대에 맞춰 역할이 바뀐다는 걸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짐을 싸서 변화를 준비해야 하느냐? 묘지 옆에 골프장 같은 게 막 들어오거나 조용하던 곳이 시끄러워질 때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게 우리 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잘 살던 집인데 갑자기 자꾸 이리저리 막히고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터진다. 그럼 그 공간의 시대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찜찜해하면서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가족 회의를 열어서 다음 스텝을 계획하는 게 100번, 1000번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맹목적인 미신에 휘둘리지 말고 과학적인 분석과 내면의 성장을 바탕으로 행동하자는 겁니다. 산소잔디를 고치는 토양학이라는 실용과학에서부터 주변 환경의 변화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감정적 지혜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모든 건 현상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 즉 분별력을 키우는 과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답답한 문제, 그건 여러분을 단순히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결코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게 아닙니다.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생의 특별과외 같은 거죠. 다음번에 또 도저히 안 풀리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관점을 딱 한 번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